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7개의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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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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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했어요. 자, 간단한 문제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니까 자, 전체 몇 개죠? 일단 7개니까 일반적인 순열처럼 생각을 한다면 7 팩토리얼로 계산이 될 건데 이 중에 A가 3개 그리고 B가 3개씩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분모해서 그거를 나눠줘야 돼요. 자, A 3개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고 자, B도 3개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다. 자, 이걸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될 건데 자, 일단 3 팩토리얼 요 앞에 있는 거를 약분을 시키면은 자, 분자에서 뭐만 남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남을 것이고 자, 그리고 3 팩토리얼 이거 6이잖아. 자, 그래서 6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자, 남아있는 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은 요게 140이 될 거고 자, 주어진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 자, 합사건의 확률이 8분의 5 그리고 A 사건의 확률이 8분의 3일 때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했고요. 자,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간단하게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걔는 어떻게 구해? 1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확률을 빼는 걸로 구하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P, B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P, B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과 자, A 사건의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배반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P, A 합 B라는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배반 사건이니까 어떻게 돼?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그냥 뭐하기만 하면 끝이다. 더하기만 하면 끝이다. 자, 그러니까 PA 합 B가 뭐였냐면은 8분의 5. 자, 8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이 PA는 8분의 3이고 더하기 PB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 8분의 3을 넘겨주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PB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PB는 2항에서 계산하니까 자, 8분의 3 2항에서 계산하니까 8분의 2, 즉 4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PB 내가 지금 구했으니까 자, 1 빼기 PB로서 답을 마무리하면 얘가 1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3이다. 자, 이걸 주어진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2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x 빼기 2x분의 1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적당히 분배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질 건데 자, 이때 이 뒤에 괄호에서 x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다면 이 앞에 괄호에서는 몇 차항이 나와야 돼? 그렇지, 4차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다시 2x분의 1이 이 두 번째 괄호에서 선택이 되면은 이 앞쪽에서 몇 차항이 나와야 돼? 6차항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지금 나누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1차항. 그러니까 여기서 4차항과 뒤에서 1차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6차항이 나오면서 그 뒤에 요 x분의 1항.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차라고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자, 그럼 다시 요 4차항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써먹는 개념이 이항 정리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차항이 나오려면은 얘랑 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4차항이 나오려면 얘가 2번이고 나머지 2번, 이 4제곱 중에 나머지 2번이 1이 선택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4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4개의 괄호 중에서 x제곱을 2번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얘가 한 번 선택될 때마다 2가 곱해져 있는 건데 총 2번 더 선택된 거였으니까 여기가 2의 제곱으로 여기 4차항의 개수가 마무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은 개수가 그냥 1이었으니까 1을 곱해준다라는 거. 자, 다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6차항, 여기서 6차항이 나오려면은 이제 이 둘 중에 얘가 몇 번인 거야? 앞에가 3번인 거고 나머지 한 번이 1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4개의 괄호 중에서 3번을 x제곱을 선택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자, 근데 한 번 선택될 때마다 x제곱은 2를 같이 딸려서 곱해주는 거니까 2는 3번이 곱해지겠죠. 여기까지가 여기 4제곱에서 6차항의 개수를 지금 제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제곱 가지고 왔을 때 자, 그럼 얘는 한 번 선택이 되면은 그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이 딸려서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4c가 6이니까 6 곱하기 4 해서 24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요거 계산해주면 얘가 4니까 4 곱하기 8 그럼 30인데 3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x5제곱도 있을 거고 요걸로도 만들어지는 x5제곱이 있을 건데 그거는 동류항 계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 24랑 마이너스 16 요거를 덧셈 해주면 되는 거라서 24 더하기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 선지에서 답을 골라주니까 1번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1, A2, A3, A4, A5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고요. 자, 가본을 보니까 분명히 위에서 A1, 2, 3, 4, 5 싹 다 6 이하의 자연수들로 결정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때 A5랑 A1을 뺐을 때 4가 나온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A5랑 A1의 이 순서쌍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A1이 만약에 1이라면 A5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고 A1이 2가 되면은 이제 6이 되는데 자, 근데 A1이 3이 될 수는 그건 없잖아. 그치? 왜? A1이 3이면 A5는 7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가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A1, A5라고 했을 때 A1이 1일 때 A5가 5 거나 아니면 A1이 2일 때 A5는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 줄도 읽어보니까 2 이상 4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K가 뭐가 가능하죠? 2, 3, 4 가능하잖아. 그래서 2, 3, 4에 해당하는 K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 관계를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A2, A3, A4가 다 A1과 A5 사이에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다시 A1이 1이고 A5가 5가 되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케이스라고 불러보면 이 1번 케이스일 때 A2와 A3, A4 요 세 가지의 값은 요 사이에 1과 5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내가 뭐라고 지정을 할 거냐면은 자, A1이 2가 되면서 A5가 6이 될 때 그때에도 A2, A3, A4가 A1과 A5 사이에 있죠. 이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A2, A3, A4는 요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 자, 이때 나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번은 A1부터 A5까지 싹 다 곱했는데 짝수다라고 나왔어. 자, 다 곱했는데 짝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이 5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뭐다? 적어도 한 개는 짝수다 이런 말이야. 가만 봤을 때 이 가를 만족하는 방식이 1을 이용해서 만족을 하거나 2번을 이용해서 만족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가와 나를 만족하는 것도 1번과 나번을 만족을 하면서 충족이 될 수도 있고 또 2번과 나번을 충족을 시키면서 만족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세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다는 거야. 1번과 나번 동시만족, 두 번째 2번과 나 동시만족 이렇게. 자, 1번과 나 동시만족을 한번 먼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그리고 나 동시만족. 자, 요 경우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자, 우선은 A1과 A5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순서쌍을 결정하는 거는 A2부터 A2, A3, A4 이 세 개를 결정을 해주면 되잖아. 자, 근데 A2만 봤을 때 어쨌든 1부터 5까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5가지죠. A3 결정하는 것도 5가지죠. A4 결정하는 것도 5가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1번과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일단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세제곱이 되는데 근데 이때 조심할 거는 지금 이건 내가 가번을 만족하는 것만 써본 거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러면서 동시에 나번도 만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짝수가 있어야 돼. 내가 5를 3번 곱하는 와중에서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이 3개가 싹 다 홀수가 되면서 그래서 A1부터 A5까지 짝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배제해서 개수를 카운팅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5의 세제곱 중에서 모두 다 홀수인 거 그걸 빼면 되겠지. 모두 다 홀수인 건 무슨 얘기냐면 A2를 1 또는 3 또는 5 중에서 결정하는 거고 동시에 A3도 1 또는 3 또는 5 A4도 1 또는 3 또는 5로 결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겠지. 자, 이거를 뺄셈 해주면 1번과 나를 자, 1번과 나를 자, 1번과 나를 자, 여기 쌤이 잘못 썼죠? 여기가 1번이에요. 1번과 나를 동시 만족하는 방식을 지금 제가 개수를 세왔어요. 몇 가지냐면 지금 여기가 125에서 27을 뺀 거니까 98이 되겠지. 자, 두 번째 2번하고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를 한 번 더 세보면 얘는 자 역시 A2를 2, 3, 4, 5, 6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지. 근데 A3도 마찬가지고 A4도 마찬가지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5의 몇 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자, 근데 이미 A1이 2로 고정된 상황이고 A5가 6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A1부터 A5까지 5개 중에 짝수가 있는 거잖아.
당연히 이 값이 당연히 짝수 맞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뺄 게 없는 거지. 그치? 뺄 게 없어서 여기서 그냥 125가지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게요. 가번하고 나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냐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때 1번과 나를 만족하는 거 셌더니 98. 2번과 나를 만족하는 거 동시에 셌더니 5의 세제곱 125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해주는 정답이 되는 거니까 98 더하기 125를 세주면 되겠다. 자, 계산하면은 이게 223이 나올 거고, 우리 문제의 선지에서 골라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 1, 2, 3, 4, 5, y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가번은 자, 1, 2, 3, 4, 5의 함수값이 그 크기 순서로 5쪽이 제일 크고 1쪽이 제일 작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번은 1과 3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조건을 보니까 드는 생각을 좀 먼저 말을 해보니까, 가번에서 만약에 나번 조건 없이 가번 조건만 있는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자, 요 정도의, 즉 증가 함수의 개수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개수를 카운팅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이란 말이죠. 어느 문제집에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가번 조건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나번 조건을 보니까 1과 3이 함수 f의 치역의 원소라고 했어요.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원소로 가지는 거냐면 함수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거지. 함수값들이 치역의 원소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나번에서 1과 3이 함수의 치역의 원소라는 이야기는 이 함수 f의 함수값으로 1도 있고 3도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1로 써야 되는 거고, 함수를 그 도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정의역에서 또 3으로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나번 조건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번 조건을 만족하는, 가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먼저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이너스, 즉 뺄셈을 한다고. 어떤 거? 가를 만족을 했어. 가는 만족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만족을 안 하는 함수의 개수, 나는 불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전략을 세웠으니까 각각 좀 처리를 해보면요. 일단 가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요걸 먼저 구해봅시다. 사실상 가번은 요 F1 옆에 요렇게 제가 적어도 되죠. 뭐냐면 F1이라고 하는 것도 공역에서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1, 2, 3, 4 중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얘는 1 이상, 자, 그리고 F5는 몇 이하, 역시 1, 2, 3, 4 중에 있을 거니까 맥시멈 4 이하. 자, 그러니까 F1, F2, F3, F4, F5 이 5개를 1, 2, 3, 4 공역에 있는 원소 4개 중에서 한 개씩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5번을 그냥 뽑아주기만 하면, 뽑았을 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이 바로 결정이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5번을 뽑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 2, 2, 3, 4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이 자동으로 가번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려면은, 이 뽑은 5개를 가지고 크기 순서로, 너가 1이고, 그 다음에 2, 너가 2고, 너도 2고, 너는 3이고, 너는 4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지. 또 만약에 내가 1부터 4까지 중에서 만약에 3, 3, 3, 그리고 4, 4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다면, 즉 3을 3번, 4를 2번 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가번을 만족하는 거는, 그런 거로서는 3, 3, 3, 4, 4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번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번을 뽑아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H5 이렇게 개수를 카운팅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가는 만족을 했는데 나는 만족하지 않는 걸 세볼게. 자,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1과 3 적어도 하나,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치역에 들어오지 않는 걸 세면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세보겠습니다. 자, 요 개수들 중에서 첫 번째 부류, 어떤 부류? 1이 치역에 들어오지 않는 거. 다른 말로 1이 함수값이 아닌 거. 자, 그 얘기네. 다시 가번을 쓰기는 써야 돼. 자, 그러니까 1을 쓰지 않을 거니까 이 5개를 1을 제외한 2, 3, 4 공역에서 1을 제외한 2, 3, 4 셋 중에 하나씩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3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번 뽑는다? 5번 뽑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다시 이거 지금 뭘 센 거라고? 요게
1이 함수값으로 사용되지 않는 걸 센 거야. 1이 함수값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아는 함수의 개수. 물론 가번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1이 함수값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자, 두 번째. 그럼 모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번에는 3이 함수값이 아닌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공역의 1, 2, 3, 4 중에서 분명히 가번처럼 결정을 하기는 할 건데 3은 쓰지 않은 거니까 1, 2, 4 요렇게 세 개만 함수값으로 사용할 수 있지. 1, 2, 4 세 개 중에서 역시 중복을 허용해서 5번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세주면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뭘 센 거라고? 얘는 3이 함수값으로 사용되지 않은 거. 그게 몇 개인지 센 거예요. 사용되지 않은 함수 몇 개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당연히 이 3HO와 3HO 두 개 중에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지. 무슨 말이야? 1이 함수값으로 사용 안 됐는데 3도 함수값으로 사용 안 되는 거.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세냐면 1과 3 제외하고 이제 공역에서 2하고 4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걔는 2HO가 되겠지. 2하고 4 공역에서 그 두 개 중에서 F1, F2, F3, F4, F5 다섯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보면 얘는 1도 3도 모두 함수값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함수값 아닌 거. 함수값으로 사용 안 되는 거. 자, 그럼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HO에서 마이너스 3HO 두 번 더해서 빼주시고, 근데 이 두 개 중에는 겹치는 게 있었으니까 그건 다시 2HO를 이용해서 뺄셈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걸 계산을 하면 우리 문제 정답이 되는 거고, 자, 4HO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HO는 두 개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8C5가 되죠? 그 다음에 3HO도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니까 7C5가 되고요. 얘도 7C5가 되겠지? 얘는 두 개 더하면 7인데 하나 빼니까 6C5가 되겠죠? 자, 계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8C5는 8C3. 걔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6이 될 거고요. 빼기 7C5는 7C2죠. 자, 7 곱하기 6 나누기 2. 얘도 똑같이 7 곱하기 6 나누기 2 마이너스 6C5는 6C1과 같아서 6C1,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66 약분하니까 이제 56이 될 거고,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렇게 약분하니까 21이 되겠지. 21 더하기 21 빼기 6이니까 21 빼기 6. 자, 해서 얘가 56에서 36을 빼면 되니까 20이 정답이 되겠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1대1 대응 1대1 대응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우선은 1대1 대응 중에서 고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1, 2, 3, 4, 5가 공역의 1, 2, 3, 4, 5 중에서 다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가번을 보니까 가번에서 일단 F1과 F3이 뭐 당연히 다르죠. 1대1 대응인데 당연히 다른데 그 중에서 F3은 반드시 얘보다 커야 돼. 얘가 작지 않고 얘가 얘보다 커야 돼. 얘도 마찬가지의 관계고요. 자, 나번 함수 F의 역함수에 대하여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오긴 하잖아. 우리 역함수라고 하는 게 좀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쌤은 이 역함수에 해당하는 F 인버스 1, F 역함수 1 요거의 값에 따라서 요거를 기준으로 분류 한번 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F 역함수 1이 얘가 5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작게 한번 해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볼 거고요. 자, 역함수 쭉 한번 적어볼게요. 역함수 1이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죠.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F 역함수 1이 3이다. F 역함수 1이 2다. F 역함수 1이 1이다. 자, 이렇게 F 역함수 1의 값이 이 5개 중에 하나로 결정되겠지. 왜냐면 X에서 이 값들을 결정을 할 건데 X가 1, 2, 3, 4, 5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역함수가 1을 5로 보내면 원래 함수 F는 뭐로 보내? 5를 1로 보내죠. 다시요. 이 말은 이 말과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 네 줄도 똑같이 적어볼 수가 있겠지. 적어볼게요. 얘는 1을 4로 보냈으니까 얘는 4를 1로 보내고 1이 3으로 가니까 얘는 3이 1로 가고요. 얘는 1을 2로 보내니까 2를 1로 보내고요. 얘는 1이 1로 가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F5가 1이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찰을 해보면 이 나번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F1 빼기 F5에서 얘가 지금 1이 됐으니까 자, 절대값에 F1 빼기 F5, F5는 1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5가 들어가면요 5 이상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이 F1 빼기 1이 양수라면은 그대로 나올 거잖아.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음수의 값이라면은 1-F1로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뜻은 얘 또는 얘가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F1이 6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면 F1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은 나번하고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가능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나번에 의해서 모순이 된다. 자, 이제 F4가 1이다.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4가 1이면 자, 그럼 바로 가번에 의해서 아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이 돼버리면은 F2는 1보다 어때? 작은데 F2가 1보다 작을 수가 없지. 왜? F2도 X라는 집합의 원소여야 되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일 텐데 1보다 작은 놈이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얘는 또 가번에 의해서 모순이다. 가번에 의해서 모순.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동그라미 3번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왜? 그러니까 이쪽이 1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얘도 1이면 안 되잖아, 그지? F3이 1이면 F1이 1보다 작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자, 그래서 얘도 F3이 1인 얘도 동그라미 3번도 동일한 가번에 의해서 모순이다. 자,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만 추가적으로 생각을 더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을 적어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4번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가 2를 1로 보내는 경우. 자, 그러면 F2가 1이다 생각하고요. 가번, 나번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가번은요. F2가 1이니까 자, 이 부분이 좀 정해지네요. F1이 F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F2 자리에 1을 넣어서요. 1이 F4보다 더 작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동시에 나번도 볼게요. 나번. 이 절대값 안쪽에 이 알맹이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분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번을 만족하는 방식으로서 첫 번째, 어떤 게 있다고? F1이 F5, 그럼 절대값 안에 알맹이 말이야. 요게 F1이 반대로 크거나 같은 경우 하고요. 두 번째, 반대로 F1이 더 작은 경우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F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1부터 F5까지 5개가 하나도 같은 놈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등호를 없앱시다. 자, 그럼 F1이 F5보다 더 커질 때 이때를 좀 처리를 해보면요. 이 나번에 있는 이 절대값 안쪽에 알맹이가 어쨌든 부호가 플러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플러스 살려서 이렇게 갑시다. F1 빼기 F5로 절대값 안쪽에 그대로 나올 거고요. 요게 F 역함수 1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린 지금 동그라미 4번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4번은 역함수 1이 2인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우변이 지금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요. F를 살짝 넘겨서 이렇게 볼까요? 얘는요. F1이 F5 더하기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F5라고 하는 녀석에 따라서 F1이 정해질 수가 있겠지. 혹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근데 F5라는 녀석이 1일 수는 없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1은 2가 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F2가 1이니까 F5는 1일 수가 없어. 왜? F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1일 수는 없어요. 근데 F5가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이라고만 해도 3 더하기 2, 즉 5가 될 건데 5 이상. 그냥 5 이상은 5밖에 없으니까 5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5일 수밖에 없는데 얘가 5가 되면 문제죠. 뭐의 문제냐면 가번의 문제야. 얘가 5가 되면 5보다 큰 놈으로 F3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F5가 1인 것도 안 되고 F5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안 되니까 F5로 가능한 게 뭐밖에 없어? 얘가 딱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F5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얘가 2로 확정이 되고요. F5가 2가 되면은 F1이 4 또는 5잖아. 그치? 왜?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은 F1이 5가 될 수는 없으니까 F1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F1이 자동으로 4만 남죠, 지금. 얘가 4로 확정된다. 얘가 4로 확정된다.
자, 다시 우리 지금 동그라미 4번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하는 거는 F2가 1로 정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F2가 1로 정해졌고 그러면 해보니까 F5가 2로 정해지고 그 다음에 F1이 4로 정해졌어. 그럼 우리가 아직 결정 안 한 게 누구누구 있어? F3이랑 F4가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F3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F1이 4가 되니까 4보다 큰 놈으로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F3은 뭐야? F3은 5일 수밖에 없죠. 자, 요 사실관계에 의해서 F3이 5로 확정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의역, 공역 둘 다 지금 집합 X였는데 원소 5개 중에 지금 4개가 이미 함수값으로 지금 사용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원소를 F4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F4는 뭐로 확정인 거야, 그러면? F4는 지금 안 써먹은 게 뭐죠? 함수값으로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으니까 얘가 이제 3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F2가 1인 경우를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번에 의해서 지금 2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처리를 하는 중이었고 그 중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몇 가지로 확정이다? 한 가지로 확정이다. 총 한 가지. 자, 이제 이 나번을 요 방식으로 만족시키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냐면은 자, F1이 F5보다 작게 되면은 이 나번에 있는 요 값이 지금 이 뺄셈의 순서를 바꿔서 처리하면 되겠지. 그치? F5가 더 크니까 지금 F1보다. 그럼 F5 빼기 F1이 되겠죠? 적어보면은 나번에 있는 그 식이 F5 빼기 F1 요게 F 역함수 1 이상이다라고 쓰여 있었고 뭐 이미 아까 진행했었지만은 현재 이 동그라미 4번은 얘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다? 얘가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2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F1을 살짝 넘겨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F1 더하기 2 이상이다.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자,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1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F5가 결정이 되겠지. 혹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자, F1이 1일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겠지. 왜냐하면 F2가 이미 1이었어요. F2가 이미 1인데 우리 F가 지금 무슨 함수? 1대1 대응인 것만 보고 있는 중이니까 F1도 1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1일 수는 없고 그럼 얘가 2이거나 3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또 오버 해가지고 얘가 5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얘가 5가 되면은 가번에 의해서 얘가 5가 되니까 얘가 문제가 돼요. F3을 더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F1이 뭐인 경우부터 그냥 하면 된다. F1이 2인 경우, F1이 3인 경우, F1이 4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다. F1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자, 요거 F1로 가능한 값을 지금 제가 적어봤어요. 자, 지금 요 경우는 F5는 4 이상이니까 4 또는 5로 결정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F1이 3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F1이 3인 경우에는 이때 F5가 자, 3 더하기 2 이상으로 F5가 결정돼야 되니까 얘가 5일 수밖에 없죠. 자, F1이 4가 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4 더하기 6인데 6 이상으로서 찾을 수가 없어요. 공역이 지금 5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F1이 2가 되면은 F3도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다시요. F1이 2가 됐어요. 그럼 F3이 가능한 건 뭐야? F3은 F1보다 큰 놈으로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F3은 2보다 큰 놈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3 또는 4 또는 5가 되겠지. 다시 F1이 3이 됐어. F1이 3이 되면 F3이 4 또는 5로 정해지겠죠. 자, 그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이 얘기예요. 제가 F1이 2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F3과 F5도 순서상을 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F3, F5로 가능한 거를 쭉 다 적어보면 어때? 적어보니까 F3이 만약에 3이면 F5가 두 개가 다 가능하잖아. 그지? 3,4, 3,5. 자, 3,4도 있고 3,5도 있고 자, 근데 F3이 4가 되면은 F가 무슨 함수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F3이 4가 되는데 F5도 4가 될 수는 없지. F3이 그러니까 4가 되면 F5는 뭐만 가능하다? 5만 가능하니까 4,5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F3이 5가 되면은 F5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4가 가능하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얘도 처리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F5를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자, F3, F5를 순서상으로 지금 정하는 중이에요. 순서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F5는 5일 수밖에 없고 그럼 상대적으로 F3은 또 F5가 찜했던 5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F3이 뭐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4,5만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지금 제가 이 나번에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을 할 적에는 F2는 1로 정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F1의 값에 따라서 F3, F5를 결정했단 말이야. 지금 몇 가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 마다마다 F 얼마를 아직 안 구했어? F4를 아직 안 구했지. 이 그때 마다마다 F4가 하나씩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토탈 지금 몇 가지인 거야? 이게 지금 5가지. 아까 여기 나번의 첫 번째 케이스가 한 가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얘는 지금 몇 가지 나왔냐면은 4 더하기 1의 구조로 5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게 전체 몇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5니까 6가지가 나왔다. 아, 지금 이 동그라미 4번이 총 6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은 동그라미 5번을 해볼 차례야. 자, 동그라미 5번은 어떻냐면은 지금 F1이 1로 가는 경우.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자, 가번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가번에 이제 F1이 1이라고 했었으니까 가번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로 바뀌고요. F3이 1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F2가 F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나번에 지금 F1이 1이니까 지금 얘도 1이고 얘도 1인 상황이죠. 그럼 다시 한번 더 부등식을 적어보면은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나번의 부등식도 좀 정리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F5는 그 X라는 집합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다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F5 빼기 1로 이 절대값을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번에 이 말은 F5 빼기 1이죠. 요게 1 이상이다. 자, 1 넘겨주니까 F5가 몇 이상이 되는 거야? F5가 2 이상이 된다. 자, 근데 사실상 F5를 2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동그라미 5번을 생각할 적에는 의미가 없는 조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1대1 대응인 것 중에서만 생각을 하는 중이잖아. 어차피 1대1 대응인 것만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말을 굳이 더 하지 않아도 F5는 당연히 이 이상인 범위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이 동그라미 5번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신경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차피 1대1 대응인 함수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미 이 함수값 1은 정의역에 있는 1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이미 사용이 됐어. 그럼 당연히 F3도 1보다는 큰 놈으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럼 이것만 신경 쓰라는 이야기지. 동그라미 5번을 생각할 때에는 그 순서상을 가번, 나번 신경 다 쓰지 말고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신경 써도 어차피 상관은 없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네. 우리가 그냥 1대1 대응이 몇 개냐면은 F1이 1인 걸로 한정해서는 F2부터 F5까지 F2, F3, F4, F5 이 4개를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냐면 4팩토리얼이죠. 왜요? 아니, 왜냐면 이미 F1은 1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F2, F3, F4, F5 이렇게 4개를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4개를 결정할 때 공역에서 이미 이제 F1로 사용된 1 제외하고 나서 2, 3, 4, 5 2, 3, 4, 5를 그냥 자기들끼리 뭐 특별한 제약 조건 없이 로테이션 하면 그때 마다마다 1대1 대응이 하나씩으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4개의 의자, 4개 배열 하는 문제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놈도 있고 만족을 안 시키는 놈도 있을 거잖아. 얘가 큰 게 절반이고 얘가 큰 게 절반이겠지. 절반. 그 절반에 해당하는 2로 나누는 이 값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해당하는 총 개수가 계산하면 이게 지금 12잖아요. 총 12가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동그라미 4번에 해당하는 게 아까 얼마였냐면 총 6가지였고 지금 방금 전에 동그라미 5번에 해당하는 게 총 12가지였어. 그래서 우리 지금 조건에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했는데 1대1 대응 전체가 몇 가지냐면 5팩토리얼 있죠. 5팩토리얼 중에서 6과 10이 더해서 18가지가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인 거니까 계산해 을 주시면 되고 약분시켜서 그냥 답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6으로 약분이 되죠. 6으로 약분되니까 나누기 6 해주시면 분자는 3. 6 약분되면은 분모는 20 해서 20분의 3. 자, 이거 선지해서 골라주니까 동그라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의자가 있다. 이 7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당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원순열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가번 6이 적힌 의자와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힌 두 수의 합은 9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가번을 만족시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는 거 느껴지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6 양옆에 합이 부가 되게끔 하려면은 6 옆에 누가 올 수도 있어? 6 옆에 7과 2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적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6의 양옆에 7과 2가 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7 더하기 말고 5 더하기 4 이것도 9니까요. 두 번째 케이스 6의 양옆에 5와 4가 올 수도 있지. 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가번을 만족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번을 봅시다. 7이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이다. 자, 이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6 양옆에 7이라고 했으니까 6 이렇게 있고요. 7과 2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물론 6의 양옆에 7과 2가 있다는 말은 7, 2 말고도 모두 있을 수 있냐면 2, 7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경우의 수를 셀 때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요. 나번을 이제 반영을 시켜보면요. 지금 이제 전체 7개를 쭉 돌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 의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냐면 이렇게 4개의 의자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4개의 의자에 넣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자, 2, 6, 7을 제외한 4개. 자, 그럼 뭐가 있냐면 1과 3과 4와 5 이렇게 4개잖아. 자, 그런데 이 나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7에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요렇게 쭈루룩 3개 있죠. 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그거를 다 곱했더니 12의 배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 요 의자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3개가 결정되고 또 그럼 여기부터 2부터 이 4개의 곱이 결정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녀석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에 1을 넣었어. 그럼 확인해 봅시다. 나번 만족합니까? 나번에 2하고 요 3개인데 1을 제외하면은 3, 4, 5, 2잖아. 자, 이미 3하고 4가 있기 때문에 이 4개를 곱하다 보면 당연히 12의 배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1인 경우는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1이 오는 거 괜찮다. 근데 여기에 이제 3이 와봅시다. 여기에 3이 왔어요. 그럼 3이 오면 이제 이 나머지 3개가 1, 4, 5가 되고요. 1, 4, 5랑 2까지 곱해서 12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오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4가 올 수도 있나? 자, 4가 오면은 4 오면 1, 3, 5랑 2를 곱할 건데 12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에 4가 오는 것도 안 되고. 자, 여기에 5가 오는 거 가능합니까? 자, 여기 5가 오면은 5를 가려주시고 1, 3, 4, 2 곱할 건데 12배수 맞지? 자, 그래서 여기 1과 5만 가능하다. 다시 이쁘게 좀 적어보면 여기에 쓸 수 있는 숫자가 1 또는 5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이 배열의 가짓수를 한번 정해보면요. 구해보면 우선은 6이 먼저 투입이 됐다고 합시다. 자, 원순열인데 제가 6을 먼저 투입을 할 거예요. 자, 6을 투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7을 투입을 할 거고. 근데 6이 투입될 적에는 아무것도 배치된 게 없었기 때문에 6이 배열되는 것은 한 가지죠. 자, 6이 이제 배열되고 나면 나머지 6개의 자리에 구분이 생겨. 구분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일반적인 순열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때 7과 2를 양옆에 두기로 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과 2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다고 2하고 7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 준다. 밑에 적어볼게요. 2의 의미는 2 한 다음에 7 할 거냐 2 한 다음에 7 할 거냐 아니면 7 한 다음에 2 할 거냐 7 한 다음에 2 할 거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칸에서 1, 5 그리고 3, 4 요 4개의 숫자를 이 4칸에 배열할 건데 우리가 이제 나번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조건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1 또는 5가 된다. 그럼 이게 1 또는 5가 되니까 몇 가지라고? 2가지. 1 또는 5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뭐 예를 들면 1 들어가면 나머지 3, 4, 5를 여기다 배치시켜야 되거든. 그거는 순열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뭐 혹은 3p3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자,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 4 곱하기 6이니까 24가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6의 양옆에 좀 전에는 7과 2 이렇게 2개였는데 이번에는 5와 4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그림을 살짝 그려볼 건데 자, 6이 이렇게 있고요. 5하고 4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의자가 몇 개? 4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는 누구? 남아있는 숫자는 1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7이 있지.
자, 근데 우리 문제가 이 납원을 신경 쓰면서 가는 거잖아? 7이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7이 주인공이지. 7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납원을 그때그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7번을, 자, 제가 이 자리의 이름을 A 의자, B 의자, C 의자, D 의자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 7 넣을 건데, 이 7이 A 의자에 들어가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 거예요. 자, 먼저 7이 A 의자 들어가면요. 자, 들어갔어요. 여기 7이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1, 2,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1, 2, 3이든 뭐 3, 2, 1이든 뭐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근데 아무튼 7이 적혀 있는 이 의자의 양 옆에, 그러니까 요렇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한다고? 12의 배수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7이 여기에 있으면은 요렇게 3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곱할 적에 당연히 12의 배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이미 여기에 6과 4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12의 배수잖아. 자, 그래서 7이 A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B, C, D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납원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 되겠지. 자, 남아있는 숫자 3개를 B, C, D에다 배열시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7이 이제 A로 들어가는 거 말고 7이 B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왜? 7이 여기 들어갔어. 여기가 아니라 7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얘랑 얘 2개를 제외하고 또 요렇게를 곱할 텐데 6과 4 때문에 역시 4개의 수의 곱이 12에 배수되는 거 맞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몇 가지냐면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한번 해봅시다. 7이 C로 갔어요. 7이 C로 가면 여기가 아니라 7이 여기로 가도 또 똑같죠. 요렇게 3개를 이 B, C, D 자리에 있는 3개를 제외하고 4개를 곱하다 보면은 무조건 6, 4 때문에 곱이 12의 배수가 되는 것도 맞다. 얘가 3팩토리얼.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 7이 D로 가는 경우에, 자, 7이 여기가 아니라 7이 여기로 가는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4하고 7하고 여기 쓰여있는 숫자 요 3개를 제외하고 나서 쭉 곱할 텐데, 아까 이 4가 지금은 이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미 6의 배수까지는 되겠죠. 이 4개를 곱해서 6의 배수까지는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2가 더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A랑 B에 추가적으로 2의 배수인 놈이 적어도 한 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7을 제외하고 이 A, B, C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뭐뭐뭐 있었냐면은 애초에 1, 2, 3 이렇게가 남아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당연히 요 2라고 하는 짝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2가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된단 말이잖아. 무슨 얘기냐면 2가 여기로만 안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 C에 들어갈 녀석, 그 한 녀석을 먼저 정할 거예요. 그럼 C가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누가 가능해? 1 또는 3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 2가지를 정해놓고요. 자, 이 2가 의미가 뭐라고? 이 2는 C에 들어갈 숫자 2개 중에 한 개를 결정한 거야. 1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기 1 들어갔어요. 이제 2 들어갔으니까 얘는 지워주시고 2하고 3, 이 둘 중에 하나를 2, 3으로 할 건지 3, 2로 할 건지를 결정해주면 되잖아. 몇 가지? 2가지가 된다. 그래서 얘가 몇 가지냐면 4가지. 자, 그럼 이 토탈 몇 가지 나오냐면 6가지, 6가지, 6가지. 여기 4가지니까 22가지가 나오는데 조심할 거. 지금 이 배열에서 제가 6을 넣은 상태에서 5랑 4의 위치를 고정시킨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5, 4로 할 건지 아니면 6 주변으로 거꾸로 4, 5로 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6이 먼저 투입되는 거 한 가지에다가 5, 4로 할 거냐 4, 5로 할 거냐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이 22가지가 있는 거니까 얘가 이제 4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정답을 구해주면 크게 제가 2가지 케이스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24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가 44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24하고 44를 더해주니까 얼마로 나와요? 68이 정답이 되겠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개의 공과 숫자 1, 2,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다. 숫자 1, 2,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빈 상자에 8개의 공과 4장의 카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림이 자 보이시죠? 1, 2, 4, 8 카드 4종류 있고요. 공이 8개의 공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8개의 공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상자, 2번 상자, 4번 상자, 8번 상자 이렇게 있어요. 자, 조건을 더 읽어볼 거예요. 가번 1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는 1이고 8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는 2 이상.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카드의 개수 적어볼게요. 여기는 무조건 한 개의 카드가 들어가야 된대요. 한 개의 카드.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간다고? 2개 이상의 카드가 들어간대요. 그럼 얘가 전체가 지금 카드가 몇 개인데 4개인데 그러면 여기가 2개의 카드를 갖거나
아니면 3개의 카드를 가질 거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 우리 개수를 셀 때에는 3개의 카드를 세는 게 좀 더 쉽겠죠. 왜냐하면은 이 2개의 카드인 경우에는 그럼 나머지 1개 카드가 더 있고 그 1개의 카드를 또 쪼개야겠지. 여기에 넣을 건지 여기에 넣을 건지에 따라서 각각 또 구해줘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 마지막 상자, 8번 상자에 3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쉽기는 할 거야. 개수를 셀 때. 자, 그래서 쌤도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 대분류해서 셀 거고 그 중에서도 쉬운 거 먼저 하면서 감을 좀 잡아보고 싶으니까 이 8번 상자에 3개의 카드가 들어가는 거 이거 첫 번째 케이스로 하고 두 번째 케이스 8번 상자에 2개의 카드가 들어가는 거 이거 두 번째 케이스로 해서 답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샵 1이라고 적어 볼 거예요. 여기 1번 상자, 2번 상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상자, 그리고 이제 8번 상자. 자, 카드 개수부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상자에 어쨌든 1개의 카드 넣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떤 거였어요? 8번 상자에 몇 개? 3개인 것부터 먼저 하자고 했어. 자, 3개의 카드가 들어가. 자, 그림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1개의 카드니까 여기 카드 1개 이렇게 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3개의 카드를 이렇게 넣을 거라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번 n이 적힌 상자에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거나 공이 n개 이상 들어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가 성립해야 한다는 거야. 뭐일 때에는 2번 상자, 4번 상자, 8번 상자 요 3개의 상자에서는 카드를 각각 요 n에 따라서 n의 배수 카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공을 n개 이상 넣어줘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공이 지금 개수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라 8개밖에 없으니까 어디를 먼저 쳐다보면 좋냐면 이 8번 상자를 먼저 쳐다보면 좋겠지. 이 8번 상자에 8의 배수가 적힌 카드. 근데 8의 배수 카드는 뭐밖에 없어? 1, 2, 4, 8 중에 8번 카드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번 상자에 8카드가 들어있거나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공을 8개 이상 넣어야 돼. 근데 공을 8개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원래 공이 8개 있는데 당연히 2번 상자, 4번 상자에 카드를 안 넣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도 공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공이 들어가야 돼. 나번 때문에. 그런데 얘가 8개를 다 가져가 버리면은 공이 모자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8번 상자에 이 3개의 카드 중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8번 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8 카드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 빨리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개수를 셀 때 카드가 투입되는 혹은 배치되는 개수를 먼저 구해 주시고요. 카드 투입한 다음에는 이제 공 8개의 그거를 또 투입하는 개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가 배치되는 거는 지금 8번 카드를 제외한 몇 개의 카드가 남았냐면 1, 2, 4, 3개의 카드가 남았지. 이 3개의 카드 중에서 1개를 1번 상자에 나머지 2개를 8번 옆에 이 8번 상자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의 배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는 게 제일 쉽냐면 요 1번 상자에 들어가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보는 게 제일 좋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8번 카드를 제외한 1, 2, 4, 3개의 카드 중에서 1개를 결정한다 해서 3, 1로 3가지죠. 결정해주면 되고요. 8개의 공, 배열하는 거는요. 공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1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 A개의 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상자에 들어가는 공 B개라고 하고 C개라고 하고 D개라고 하면요. 요렇게를 다 더해서 지금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A, B, C, D 다 더해서 현재 8개의 공이니까 8 이렇게 되겠다. 이제 원래 이제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건 기본이니까 4H8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번 상자랑 4번 상자에는 이 나번에 의해서 여기는 2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4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뭐라고? 요 B는 2 이상인 거고 요 C는 4 이상인 거라고. 자, 그럼 이거는 그냥 4H8이 아니죠. 이 2개랑 4개를 그냥 미리 줘버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치환의 관점을 사용해도 되고 뭐 아무튼 간에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4H 얼마? 2가 되겠지. 이 6개가 이미 줘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4H2. 자,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C1과 4C1을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C1이 3일 거고요. 4H2는 이거 조합으로 먼저 바꿔보면은 5C이죠. 5C는 10이니까 얘가 좀 30이 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 두 번째 케이스는 1번 상자에 1개 카드가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데 8번 상자에 3개가 아니라 딱 2개만 들어가는 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1, 2, 4, 8 4개의 카드가 있었고 이거 다 투입은 시키긴 해야 되니까 카드가 지금 몇 개 남아있어? 그렇지. 한 개 남아있지. 그 남은 카드를 2번 상자에 넣을 건지 4번 상자에 넣을 건지에 따라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다시 추가적으로 세부 케이스로 쪼개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한 개 카드, 자, 여기에 한 개 카드, 자, 여기에 빵개 카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 카드가 이제 한 개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2번 상자 있지? 2번 상자에 들어가는 이 한 개의 카드가 이 납원 조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 납원 조건에 의해서 2번 상자에는 2의 배수가 들어오냐 마냐가 중요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하면 뭐야? 2의 배수라고 하면 2, 4, 8인데 이미 이 8번 카드는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8번 카드가 이 8번 상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납원에 의해서 여기에 8개 이상의 공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여기에 8개 이상의 공을 쓰면은요 8개 다 줘야 돼 8번 상자에. 그러면 남아있는 이 세 상자에는 공을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 4번 상자가 당연히 지금 납원 조건에 의해서 4개 이상의 공을 또 필요로 한단 말이죠. 동시에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론 이 8번 카드는 이 8번 상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8이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2의 배수 카드는 둘 중에 하나 있죠. 여기에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2의 배수인 경우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처리하겠다. 2의 배수가 아닌. 일단 카드를 또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또 공도 또 배열을 하겠죠. 자, 카드부터 한번 해봅시다. 카드가 자 2의 배수인 것부터 한번 해보면 이 2번 상자의 2의 배수를 결정하는 건 몇 개냐면은 2의 배수 2 또는 4로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2C1이죠. 근데 아직 남아있는 카드가 그러면 여기 이제 2가 들어오면요. 예를 들어서 2C1 중에 한 가지로서 2를 가지고 오면 남아있는 카드가 자 2도 8도 써먹었으니까 1과 4가 남았고 1과 4를 1, 4로 할 건지 아니면 4, 1로 할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또 2가 있겠지. 자, 카드의 배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1번 한 개 카드, 한 개 카드, 두 개 카드 하는 것 중에서 요 한 개 카드가 2의 배수인 경우에 한정해서 카드의 배치 개수를 구했고 그때 각각에 대해서 공이 배치되는 건 몇 개인지 또 세보면 봐봐. 역시 1번 상자에 들어가는 거 공이 A개 들어간다, 2번 상자에 B개 들어간다, C개 들어간다, D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아까랑 똑같죠. 여기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게 지금 8개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납원 조건 때문에 이 A, B, C, D 중에 일부가 개수 제한이 생겼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2의 배수 들어갔고 8의 배수 들어갔으니까 얘랑 얘는 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을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몇 개 넣어야 돼? 4개 이상 넣어야 돼. 얘가 4개 이상 넣어야 돼. 그럼 공 8개 중에서 4개 이미 여기에 줘버렸으니까 이 공에 배치되는 개수가 지금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4H 얼마다? 4H 4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얼마냐면은 4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4H4도 조합으로 바꿔서 처리하면은 7C3이 되겠지. 7C3 계산하면은 765 나누기 6이니까 이게 35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계산하면은 이게 140이에요. 근데 아직 이거 동그라미 1번 다 센 게 아니야. 왜? 2번 상자에 들어가는 한 개의 카드가 2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아직 안 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밑에 세볼게요. 한 개, 2개인 건 맞는데 요 한 개의 카드가 2의 배수 아닌 거. 자, 그럼 요 2의 배수 아닌 거를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얘를 뭐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 자, 8을 제외하고 1, 2, 4 3개 중에서 2, 4 아닌 거니까 1밖에 없죠. 자, 그래서 2번 상자에 들어가는 거 한 개 결정해 주시고 들어가면은 지금 남아있는 카드, 안 써먹은 카드가 이제 2번 카드, 4번 카드 이렇게 있으니까 자, 2번, 4번을 2번, 4번 할 건지 4번, 2번 할 건지를 또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2를 결정해주면 카드 배치 끝났죠. 그 다음에 그때 각각에 대해서 공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가지수를 세봅시다. 역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 상황인데 아까랑은 다른 게 결과적으로 여기도 2의 배수가 없고 이 4번 상자도 2의 배수가 없으니까 얘가 2 이상이고 얘도 4 이상인 거지. 그럼 요 부정방정식에서 요 2 이상 조건, 4 이상 조건이 있으니까 얘는 4H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곱했던 거죠? 지금도 곱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해주니까 2 곱하기 자, 4H는 조합의 수로 바꿔주면은 5C2가 되고요. 5C2는 10이니까 이렇게 자, 계산해주면 여기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한 개 카드 넣고 여기 2개 카드 넣는 것 중에서 그걸 다시 제가 크게 2개로 쪼갰었죠. 그 2개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한 개, 2개인데 여기가 한 개인 경우 자, 그게 몇 가지냐면 그게 지금 140, 20 더할 거니까 160까지가 된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을 해볼 차례죠.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한 개 카드, 여기 빵개 카드, 한 개 카드, 두 개 카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 거야. 자, 여기에 1번 상자에서 한 개 카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0개 카드 들어가고, 여기 이제 한 개 카드 들어가고, 여기 이제 두 개 카드 들어가고. 자, 지우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개 카드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 카드, 여기도 이제 두 개 카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설명은 안 할 거고, 요 두 개 카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모일 수밖에 없다. 8번 카드일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공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였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나번 조건을 신경 쓰면서 당연히 우리가 요 한 개 카드가 4번 상자에 들어가는 요 한 개 카드가 어떤 놈인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특히 이 녀석이 뭐의 배수인 거, 4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다시요. 요 동그라미 2번도 아까 동그라미 1번처럼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하자는 거, 얘가 4의 배수인 경우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자고. 자, 개수 한번 카운팅 해보자. 자, 먼저 4의 배수인 것부터 또 똑같은 순서로 갑니다. 카드를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을 투입을 합니다. 자, 카드 투입해봅시다. 자, 우선 8번 카드는 들어가 있고, 8번 카드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1, 2, 4, 3개의 카드가 남아있어. 이 중에 4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는 이제 8 아니니까 4만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4의 배수는 한 가지죠. 자, 4의 배수, 즉 4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카드, 8과 4는 이미 썼으니까 남아있는 카드 누구? 1과 2인데 1과 2를 자, 1, 2로 넣을 건지 2, 1로 넣을 건지를 결정하면은 두 가지죠. 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공을 이제 넣어 봅시다. 공도 자, 빨리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 상황인데 이미 4의 배수 카드, 8의 배수 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나번 때문에 여기만 몇 개 이상이면 되는 거야? 얘가 공이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된다. 인 거니까 4H 얼마가 되는 거야? 4H 6이 되겠지. 자, 실제로 이거 곱셈을 해보면요. 앞에가 2가 되고, 자, 4H 6 조합의 수로 바꿔주면은 9C 6, 9C 3이 되겠죠. 9C 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자, 앞에 2가 있어요. 곱하기. 약분을 해주면 3 되고, 이게 4니까, 자, 지금 12 곱하기 7, 84. 앞에 2가 있으니까 전체 168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건 뭘 센 거냐면 두 번째 케이스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한 개, 그리고 두 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케이스로서 남아있는 한 개 카드를 여기다 배치시키는 경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한 개 카드가 4의 배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제가 개수를 셌고요. 4의 배수가 아닌 게 들어간 것도 세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 4의 배수가 아닌 걸로 누가 있냐면 4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럼 1 또는 2지. 1 또는 2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1 또는 2 중에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은 자, 8과 1을 지금 카드 써먹었고요. 남아있는 카드 2하고 4가 있죠? 2하고 4를 2, 4로 할 건지 아니면 4, 2로 할 건지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곱하기. 그 다음에 공 몇 개 넣어야 돼? 공을 그러면은 얘가 지금 4의 배수가 아닌 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서 그 이상 조건이 붙어있는 녀석이 이 녀석과 이 녀석, 얘가 2 이상이 될 거고 얘가 4 이상이 되겠지. 그럼 이미 지금 6개를 지금 이미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중복조합으로 처리해서 그 개수가 4H 얼마다, 4H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계산해보면 얘가 지금 4가 되고 보합의 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은 이게 5C이죠. 5C이면은 10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4 곱하기 10이 되고 얘가 40이 된다. 자,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총 개수만 생각해보면요. 아까 여기 좀 제가 지웠는데 샵 1번에서 했었던 거예요. 이 3개 카드, 8번 상자에 3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까 30까지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샵 2에서 동그라미 1번이 160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168이랑 40이랑 더해서 얘가 208가지거든. 다시 적을게요. 얘가 지금 160이고 208가지 따로 있었습니다. 368이고 368이랑 30을 더하니까 토탈 몇 가지다. 이거 다 더하니까 398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